네, 뭐 시장에 수급에 아주 골머리를 안겨줬던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도 지금 또 무거워져서 오늘 45만 7천 원대에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한번 좀 풀어볼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유화학 애널리스트 이안나 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유화학을 물어보면 안 되겠고 오늘은. 네. 자, 2차 전지 가봐야죠. LG 에너지 솔루션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했죠. 네. 실적이 이제 시장 전망치보다 못 나왔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뭐 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2%대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하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와 이제 전분기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리콜 비용들이 매번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4분기에는 한 약 2% 정도 이제 어쨌든 흑자로 전환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컨센 기준으로 봤을 때 리콜 비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좀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저조한 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리콜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ESS 쪽에 리콜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이 니켈이나 리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재료가 부분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 물류비도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를 많이 한 4분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예상치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뭐 환율 상승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 니켈이라든지 원재료값 상승, 또 일회성 비용 이게 복합적으로 믹스되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조금 미스나서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주가도 이제 널뛰는 형태가 되고 있죠. 뭐 실적에 따라서 가는 주식이 아직 아닌 것 같아갖고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하고 주가를 좀 비교하는 형태가 많은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논란도 좀 많고. 우선은 CATL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교 대상이? 네, 지금 배터리 셀 기업으로는 글로벌 배터리 가치 100%를 받고 있는 셀 기업이 CATL, 뭐 파나소닉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주 잔고라든지 캐파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비교 대상이 CATL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CATL 주가가 좀 하락을 할 때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주가 연동되는군요. 네, 확실히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정 주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배터리 소재나 배터리 셀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저평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올해 IPO에 있어서 목표 주가를 다소 높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급적인 요인이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총이 큰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내수형이 아니고 거의 글로벌 배터리 플레이어다 보니까 그 뭐 지수 교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었고요. 애초에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이제 수급적인 요인까지 반영이 돼서 대부분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인덱스들에 편입이 되잖아요. 어제 이제 MSCI 신흥 지수하고 MSCI 전 세계 지수에 편입이 됐다고요. 다음 달 11일에도 코스피 200 편입이 되네? 네, 맞습니다. 거의 마지막 지수 편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시가총액 2위 네, 정도로? 맞습니다. 현재 이런 추세대로라면은. 네네. 문제는 생각보다 이제 지수 교체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좀 무겁기는 하죠. 주가 자체가 좀 무겁기는 한데 어쨌든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는 시점이 바로 코스피 200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되는 3월 10일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월 11일부터는 공매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좀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을 기점으로는 전반적으로 조금
주가 변동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는 가격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 이슈가 좀 마무리돼야지 주가가 좀 안정되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공매도에 3월이 대한.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LG 엔소를 이제 물적 분할시킨 LG 화학은 매출을 확 늘리겠다. 뭐 그래서 이제 주주 보상의 차원에서 뭐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성장 모멘텀이 LG 화학이 있나요? 저는 LG 화학에 사실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제가 2020년과 2021년에 배터리 소재 탑픽으로 에코프로 BM이나 선보 이런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올해 계속 말씀드리는 소재 기업으로는 저는 LG 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 배터리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라오게 되면은 기술적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소재들이 다소 제한적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들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술 프리미엄을 받는 이외에 다른 나머지 소재 기업들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LG 화학이 대부분 내재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3대 소재를 지금 내재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양극재 쪽 내재화를 하고는 있는데 향후에 거의 40% 가까이 내재화율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이니켈 쪽은 LNF 쪽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네. 하이니켈 제외하고 내재화 40%라는 소리는 거의 뭐 대부분 나머지 이제는 미들에서 로우 니켈, NCM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이 이제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이쪽에 이제 공급처를 가지고 있는 소재 기업들한테는 다소 리스키한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리막하고 전해액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현지 공장, 해외 현지 공장하고 국내 공장까지 전부 다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증설 모멘텀이 LG 화학 중심으로 가장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를 또 키우고 있군요. 이 네. 기업 전략이 사뭇 좀 흥미로운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 상장을 하면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소외됐었던 나머지 배터리사들, 셀사들,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 이쪽은 좀 어떨까요? 우선은 다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실적 발표 때 이제 J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 정도로는 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는 시장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된다면은 IPO에 대한 가능성도 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SK 이노베이션 주가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쪽에서 스탠다드 레인지 쪽을 NCA 라인을 LFP로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 인센셜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완성차 기업들 한 4-5개 완성차 기업들도 전부 다 LFP 확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삼성 SDI의 NCA 배터리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보고 NCA는 있습니다.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니켈도 지금 값이 오르고 코발트도 그 수급이 좀 원활치가 않고 그죠? 네, 맞습니다. 계속 이어가 주시면. 네, 이제 뭐 니켈, 코발트,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발트 프리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코발트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가격이 좀 올라와도 대안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니켈이라든지 결국에는 NCA라고 해도 리튬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니켈과 리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요거는 사실 삼성 SDI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이제 삼성 SDI 뭐 셀 3사 전부 다 이 네. 원재료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뭐 같습니다. CATL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마찬가지. 근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배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광산과 가공의 기술을 중국 기업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CATL 이런 중국 기업들이 배터리를 만들 때에는 국내 기업들보다 원가 경쟁력이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익률 차이는 여전히 있을 거기 때문에 원재료가 상승에 의해서 피해를 좀 많이 보는 쪽은 아무래도 국내 배터리 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CATL은 그쪽의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중국은.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글로벌로 경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3사가 경쟁을 해서 글로벌로 또 나가야 되고. 근데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또 유럽 쪽을 많이 확대를 유럽.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좀 많이 주력을 할 것 같아서 미국 대 중국 시장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현지에 달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자, 에코프로비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저가 매수를 해봐도 될까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라고 하는 양론이 있거든요. 이한나 연구원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에코프로비엠이 좀 어려운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맞습니다. 이게 대표이사 검찰 조사건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대표이사 변경으로 단순히 끝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좀 어려운 부분이 대체 불가능합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일본 기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본계 기업. 네. 근데 이제 사실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중심으로 해서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를 대체할 만한 좀 가격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적인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뭐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실제로 수주 잔고가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표이사 건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너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은 뭐 전문 경영진이라면은 그 교체가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창립 공신이고 회사를 가장 잘하는 분이시라면은 그분의 교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저도 모르겠네. 자, 마지막으로 SKC. 네, 그쵸. 네, SKC 요즘에 동박 기업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면서 분리막 동박. 예, 그렇죠. 그래서 동박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SKC 안에 있는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캐파 기준으로도 압도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C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는 한데요. 뭐 2022년에도 여전히 저는 동박하고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결국에는 사업부로 보면은 인더스트리 쪽이 될 텐데요. 결국에 동박 넥실리스하고 인더스트리 소재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이제 모멘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정읍 6공장이 조기 가동이 시작이 돼서요. 네. 올해는 풀 가동에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발표를 연내에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3분기 안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연내 지금 양산 발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SKC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동박 분리막 SKC 이게 오히려 포인트였네요 오늘 제일. 자, 2차 전지 쪽 뭐 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유화학 애널리스트 이안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